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얼마나 사랑해주셨는지 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평생토록 어머니께 효도하면서 살 거라고요. 근데 그와 별개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라는 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 잠깐 같이 살았다고 해도 지금 저에게 기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낳아주신 어머니 얼굴은 한 번쯤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었어요. 그때가 지금이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무리 저를 버리고 도망간 어머니라고 해도 말이죠.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가 어찌되었든 간에 저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제 앞에 계시는 어머니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그렇게 당황스럽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살면서 한 번쯤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아들이 말을 꺼냈던 거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보고 싶어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말을 꺼내지 않으니 오히려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볼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 우선은 미안했습니다. 또 말을 해주는 내내 제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아들을 보며 고마웠죠. 그런 아들에게 조금의 부담감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 편히 행동하라고 했죠. 그걸 왜 엄마 허락까지 받고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서운해할까봐? 내가 우리 아들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엄마도 네가 말한 일을 항상 생각해두고 있었어. 그런데 네 속을 모르니까 내가 먼저 말을 못 꺼냈어. 미안하다. 엄마가 네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일찍이 친어머니를 찾아보라고 했어야 했는데. 엄마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만나봐. 그리고 결혼한다고 말씀도 드리고, 또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친어머니를 찾고 원망을 하거나 탓을 하려면 찾지 말아라. 그건 너를 위해서도 좋지 않으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어머니. 그리고 감사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또 걱정하실 만한 일 만들지 않을게요. 저도 지난 일에 대해서 묻고자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원망이나 분노 같은 건 어머니 덕분에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요. 그렇게 저와 대화를 나눈 아들은 위에에게 결혼 의사를 물어본 뒤 결혼에 대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자신의 친모를 찾을 준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빠도 너무 바쁘더군요. 하기야 회사를 다니며 결혼 준비를 하는 것만 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그러는 와중에 소식이 한참 전에 끊긴 친모를 찾는다는 게 가능할 리가 없었죠. 그래도 어떻게든 아들은 짬을 내서 친모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로서는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는 게 부모로서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대신하여 친모를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들보다 시간적으로 여유로웠으니까요. 물론 시간이 있다고 해서 20여 년 전 사라진 아들의 친모를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아들이었으면 더 힘들었을지 몰라요. 요즘에 그놈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도 쉽게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그나마 저는 나이 든 사람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고 되도록이면 도와주려고 애를 써줬죠. 덕분에 들인 시간도 고생도 많이 했지만 아들의 친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훈이의 친모는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게 아들을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그렇게 믿고 못되게 느껴졌는데 막상 힘들게 살고 있는 걸 보니 더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아들이 이를 알게 되면 가슴 아파할까 싶어 제 속이 쓰린 것 같았죠. 친모에게 아들 상훈이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부담이 되어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이죠. 우선 조심스럽게 제 신분을 밝히고 상훈이 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상훈이가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여자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하지만 자신이 버린 아들이 찾는다는 말에 뒷이야기를 먼저 꺼내더군요. 상훈이가 날 찾는다고요? 걔가 왜 나를... 뭐 저야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죠. 그런데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상훈이 말이에요. 혹시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네? 뭘 하다니요? 아니 뭐 회사를 다닌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거요. 아, 직장 다니고 있어요.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하고 바로 취업됐거든요. 감정평가사요? 사차 직업이네요. 그거 돈은 많이 벌어요? 네? 글쎄요. 제가 알을 버는 돈까지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도 사차 직업인데 벌만큼은 벌겠죠?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형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상훈이가 돈을 좀 번다고 하면 제가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주머니께서는 저보다 형편이 나아 보여서요.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 상훈이 말고도 자식이 한 명 더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아들이 효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어쩌다 애를 거기다 두고 갔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배 아파 나와서 상훈이가 이 세상에 있는 건데 엄마로서 도움 좀 받아도 되겠죠? 자신이 버리고 간 아들이 만나고 싶다 하는데 망설이는 것도 미안해하는 표정도 하나 없었습니다. 거기다 아들의 직업을 물어본 뒤 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도 되겠냐며 물어보기까지 했죠. 형편이 어려우면 아들이 도와주기를 내심 바랄 수도 있었어요. 낳아주신 엄마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 자신이 아들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은 사람이 상훈이의 친모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 정도였죠. 정말 자기가 상훈이를 배 아파 낳은 엄마라고 한다면 아들의 직업과 연봉보다는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 아들의 개인적인 것들이 더 많이 궁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훈이 친모는 그런 것 하나 물어보질 않았죠. 오로지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친모를 아들과 만나게 하는 게 맞는 일인가 싶었어요. 탐욕스러운 친모를 만나게 된 아들이 혹여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 저 혼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친모를 못 찾은 척 가만히 있어 볼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친모와 만나기까지 했으니 후에 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모를 찾고도 일부러 만나지 않게 했다고 생각할까 싶어 걱정이 되었죠. 물론 그런 생각을 할 나이가 아니었지만 제가 새엄마인 탓에 괜한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친모에게 어떤 사정이 있어 자신을 버렸든 간에 만나고 싶다고 제 입으로 말하기까지 했으니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상훈이에게 친모를 찾았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아주 많이 고마워했어요. 네?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찾아주셨다고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부탁을 드린 건 아니었는데 저는 그냥 제가 낳아주신 어머니를 찾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혹시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찾으면 서운해하실까 싶어서 말한 건데 죄송해요. 어머니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 정말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낳아주신 어머니께서도 제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더욱이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거잖아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좋은 어머니를 만나 이렇게 장성할 수 있었다는 걸요. 그러니 당신께서도 마음의 짐을 덜고 남은 생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께 정말 감사하면서도 죄송해요. 엄마가 말했잖니. 내가 먼저 너에게 친모를 찾아줘야 했다고. 그런데 친어머니께서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 경제적으로. 그래서 네가 듣기에 서운하거나 원망이 되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만나는 날만큼은 좋게 해드려라. 사람이 자기 삶이 팍팍하다 보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혹시나 아들이 친모를 만나고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을까 싶어 제가 몇 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감하는 듯 했죠. 그렇게 아들에게 친모 이야기를 한 뒤 두 사람이 편히 만날 수 있는 날을 찾아 시간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두 사람이 마음 편히 만나도록 주말로 잡고 싶었지만 친모 측에서 주말 약속이 있다며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평일 저녁으로 잡게 되었죠. 사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말 약속이라는 것도 자기 지인과의 별것 아닌 약속이었고 만나는 장소를 저희 집으로 잡은 것도 제가 어느 정도 사는지 떠보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친모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줬던 것은 그렇게라도 해서 아들에게 괜한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비위를 다 맞춰줬던 거였습니다. 전 다른 무엇보다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랬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날 친모를 먼저 집으로 데려온 뒤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친모가 아들을 보자마자 돈 이야기를 꺼낼까 싶어 오늘은 아들을 잘 좀 달래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되었죠. 두 사람이 만날 시간이 다가오자 다른 의미로 긴장되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친모가 아들을 만났을 때 말실수를 하지 않아줬으면 해서 말이죠. 초조하게 기다리던 사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퇴근을 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모에게 줄 선물을 사왔는지 양손에는 선물이 담긴 걸로 보이는 쇼핑백들이 보였죠. 아들을 맞이하고 친모가 있는 거실 쪽으로 데리고 갔는데 아들이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당연히 친모를 20년 만에 만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걸음을 멈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주 매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야, 니 년이 진짜 내 엄마라고? 당신이 내 엄마야? 상훈아, 너 왜 이래? 너 이러려고 어머니 찾고 싶다고 한 거야? 너 엄마한테 말할 때는 이러려고 찾는 거 아니라며. 그리고 어찌되었든 사정은 듣고 무슨 말을 해야지 다짜고짜 화를 내면 어떡하니? 어머니, 이 인간이 정말 제 친모가 맞아요? 혹시 뭘 잘못 알고 찾으신 거 아닌가요? 이 인간이 아닌 년입니다. 인간이기 포기한 년이라고요. 야, 너 나 못 알아보겠어? 나 본 적 있잖아. 이래도 못 알아보겠냐고. 친모를 보자마자 날뛰는 아들을 보면서 정 당황스러웠고 어찌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가 싶었습니다. 분명 친모를 찾고 싶다고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어떤 사정이든 용서를 한다는 식의 말투였고 친모를 찾았다고 말을 전했을 때만 해도 무척이나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이런 식의 반응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알았더라면 만나게 하지도 찾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할 정신이 아니었어요. 우선 흥분한 아들을 말려야 했죠. 아들을 겨우 진정시키면서 뭐 때문에 이러는 건가 싶어 친모를 쳐다봤는데 친모는 아들 상훈이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상훈이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심한 말을 늘어놓자 더는 참을 수가 없겠는지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보자 하니까 정말 너 이러려고 날 찾은 거니? 20년도 지난 일 가지고 복수하려고 나를 부른 거야? 너네 새어머니가 잘 자랐다고 하길래 얼마나 잘 자랐는지 궁금했는데 더 볼 것도 없겠다. 그래, 내가 뭘 해줄까? 어? 그때 널 버려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니? 뭐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할까? 야, 내가 널 고아원에 버리기라도 했어? 아니면 그놈한테 맡겨두고 도망을 갔어? 너네 아빠 집까지 데려다주고 간 거잖아. 그러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행패야? 저기요, 혹시 그쪽도 애가 이럴 줄 알고 날 데리고 온 거예요? 애가 날 반긴다며? 지금 저지를 하는 게 사람 반기는 거예요? 당황스럽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친모는 아들에게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 저에게까지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친모가 저에게 따지고 들려던 그때 아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지 말하기 시작했죠. 당신 유미 알지? 니 년이 미애 등에 빨대 꽂고 있는 년이잖아. 이래도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어머니, 전혀 가만히 놔둬선 안 돼요. 제가 미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렸죠. 전현이 미애 엄마예요. 제가 말한 미애 새엄마가 저 인간이라고요. 너 나까지 버리고 간 것도 모자라 미애까지 괴롭히냐? 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네가 사람이냐고. 자식 한 명은 지 인생 새로 살겠다고 갖다 버리고 다른 한 명은 그렇게 괴롭히면서 착취를 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상훈이는 눈앞에 있는 친모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미애의 계모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상훈이를 버린 여자가 미애를 지독하게도 괴롭히고 있는 여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하니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친모가 상훈이를 버리고 도망을 간 이유가 바로 미애의 아버님 때문이었습니다. 외도를 하여 제 남편과 이혼을 한 상훈이 친모가 상간남과 같이 살던 와중에 다시 한번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거였습니다. 그 남자가 미애 아버님이었죠. 아들 상훈이를 버리고 간 이유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애 아버님에게 처녀인 척하고 다가간 거죠.
이후 위의 아버님과 결혼을 하게 된 상훈이의 친모는 자신의 정체와 성격을 숨기고 살다 위의 아버님이 일찍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편이 어려워지자 위에를 괴롭히고 착취를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땐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아들의 친모가 위에까지 괴롭히고 있는 계모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화를 내기 충분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아들과 만나게 할 때도 저런 여자가 내 아들의 친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났었는데 겨우 참고 있었으니까요. 저런 게 사람인가 싶어 화를 내려고 하는 참에 상훈이가 또 한 가지를 기억해냈다고 하며 자리를 피해준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있다며 동생에게 급히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그 말에 집 앞 상가에 있던 둘째 상원이가 바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째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상원이는 친모를 가리키며 다짜고짜 기억이 나지 않냐며 물어봤죠. 상원아, 너 이 여자 기억해? 왜 예전에 우리 둘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이야기했잖아.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와 모아둔 돈 없어진 걸 아셨고. 형, 그게 무슨 소리... 맞아. 저 여자야. 나이는 들었지만 저 여자가 확실하다고. 뭐야, 설마 저 사람이 형 친어머니 되는 사람이야? 전 두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지나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두 아이가 서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그제서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아이들 아빠가 죽었을 때 친척인 척 집으로 들어와 돈을 가져갔던 사람이었던 거죠. 첫째 아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둘째 아들까지 그 여자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런 짓을 하고도 여기를 찾아와? 왜, 그때 일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우리가 까먹었을 것 같았어? 그러고도 내 앞에서 침몰하고 나서? 당신 정말 인간 맞아? 아줌마, 그 돈 내놓으세요. 아줌마가 그때 가져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돈 내놓으라고요. 두 아들들에게 포위되어 가진 욕을 먹었던 여자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뻔뻔하게도 말이죠. 저기요, 여기 보고만 있을 거예요? 당신 아들들이잖아요. 지금 사람 불러다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른 애들 좀 말려봐요. 가만히 보고 있지만 말고. 우리 아들들이 뭐? 잘만 하고 있는데 뭐. 당신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아들이 미애랑 사귀는 거 몰랐다고 치자. 그런데 가장 이른 집에 들어 돈까지 훔쳐가 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리 집을 찾아와? 거기다 당신 우리 아들이 찾는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아들 연봉이 얼마나 되냐고? 도움 좀 받을 수 있겠냐고? 당신 정말 엄마 맞아?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찾는데 돈 이야기 먼저 꺼내?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거기다 미애는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건데? 당신이 낳은 자식도 아니면서 그 착한 아이를 왜 괴롭혀? 나 당신 절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 아들 상훈이에게 어린 시절을 상처 주고 아빠 잃은 아이들에게 그런 짓이나 하고 미애를 괴롭히는 당신 내가 용서 못한다고. 그땐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 여자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들을 뚫고 그 여자를 냅다 때리기 시작했죠. 손에 잡히는 대로 때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계속 여자를 내리쳤습니다. 처음에는 반항하던 여자도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폭력에 나중에는 몸을 웅크려 맞기만 했죠. 결국 처음 보는 모습의 엄마를 보고 당황한 아들들이 저를 겨우 말려 그 여자 곁에서 떼어놓고서야 그 난리가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끓어오른 분노가 쉽사리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욕을 내뱉었습니다. 너 왜 그러고 사니? 그렇게 살면 사는 의미가 있어? 그냥 죽지 그래? 자식들 가슴에 피 멍들게 할 거면 그냥 죽어버리라고. 너가 지금 왜 그렇게 사는 줄 알아? 네가 쌓아둔 업이 있으니까. 어디 끝까지 목숨 부지하면서 살아봐라. 앞으로 네 인생에 뱉을 날은 없을 테니. 설령 네가 운 좋게 편히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꼴은 못 봐. 내 자식들, 내 며느리가 받은 상처 대신 갚아줄 거라고. 그리고 미애가 당신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소리 한 번만 듣게 되면 절대 가만히 안 놔둬. 내가 경찰서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한 군데 부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알겠어? 미친 사람에게는 몽둥이가 약이 맞는지 저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여자는 그때까지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몸을 부르르 떨며 제가 하는 악담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이제 더 이상 제가 흥분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지 저를 안방으로 데려갔고 진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첫째 상훈이가
자신의 친모인 그 여자를 집에서 내쫓아냈죠. 여자가 집에서 내쫓겨난 뒤 진정이 되었던 저는 미애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수모를 당한 여자가 미애를 괴롭히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래서 상훈이에게 미애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죠. 이후 미애는 저희 집에서 잠시 동안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훈이와 미애의 결혼식을 서둘러 올리게 되었죠.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이제 그 여자와는 모든 게 끝이 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고 즐겨도 너무 즐긴 그 여자는 결혼한 두 아이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빌붙어 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저희 가족이 똘똘 뭉치고 그 여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한창 높아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여자를 혼내주고 멀리 내쫓아버렸죠. 그날 이후로는 자기도 더는 수모를 당하기 싫은 건지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긴 한데 첫째는 이제 분가를 할 수 있는 형편임에도 꼭 저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며 곁을 떠나지 않아요. 저도 말로는 가라고 하는데 마음은 듬직한 아들과 내 딸 같은 며느리가 곁에 있어서 제 곁에 남아주는 게 좋기만 합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다 같이 사는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도 헤어지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웃은 소리가 한가득인 생활을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겠네요. 제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면 이런 행복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노력하며 지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족들과 행복한 삶 보내시기를 바라고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